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은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재택 치료자를 위한 24시간 의료 상담센터를 늘린다고 했지만 상담센터에 가보니 전화기 한 대만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을 연 서울의료원 재택치료상담센터에는 총 8개의 상담 자리가 있지만 한 명만 자리를 지킬 뿐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응급실이나 수술 인력을 빼와야 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2일부터 24시간 재택치료 의료 상담센터를 운영한 보라매 병원도 전화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급하니 시작부터 하라는 방역당국과 시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산을 늘려 의료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셀프 방역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자가검사 키트가 말썽입니다. 14명 중 8명이 양성이 나왔지만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해본 PCR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구매한 검사 키트를 확인해보니 식약처 국내 허가 명단에 없는 무허가 제품이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4월 수출용으로만 한정해 허가를 받은 겁니다. 해당 키트를 팔았던 약국은 무허가 제품이었는지도 몰랐다는 반응이고요. 검사 키트를 만든 업체는 작년에 배포한 시제품이 잘못 유통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정식 허가된 일반용 자가검사 키트는 총 9개. 그 외 무허가 의료기기의 국내 판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품귀 현상으로 가뜩이나 제품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허가 제품까지 나돌며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부가 새학기 개학 이후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21일부터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우선 새학기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운영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는 수업 시간 단축이나 원격 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급식은 배식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원격 수업을 지양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날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여성을 경찰관들이 극적으로 구조해냈습니다. 3층에 있던 여성에게 닿기 위해 인간 피라미드 대형으로 건물 외벽에 매달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여성을 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분. 구조된 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시민 한 명이 인간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고요. 가장 먼저 올라간 경찰관 한 명은 추락해 허리와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이 경찰관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362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05만 8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305명이 늘어나서 총 4,479만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3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04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매서운 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만큼 추위에 의한 피해 없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눈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충청과 호남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3도, 한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6도 선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뚝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더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닥터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닥터스를 통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네. 힘드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 있을지 영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여자들 이거 하는 게 아니야. 뭐 여자가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해. 나와. 또 뭐 또 일하려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럼 그만둬. 바깥일도 집안일도 전부 다 남자 일이라는 영길 씨. 못 말려 정말로 못 말려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여왕님 대접하기 위해 영길 씨는 오늘도 참 바쁩니다. 집안일로 하루를 시작한 영길 씨. 아내면 더 힘들잖아요. 날 둘이 나눠서 같이 해 공동으로 해야지. 잠시 쉬는가 싶었는데 영길 씨 눈에 영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 혹시나 아내가 다칠까봐 출동. 뚝딱뚝딱 금세 레드카펫 아니 화이트 카펫을 깔아놨습니다. 미끄러워 죽겠다면 뭐 발라놓은 게 좋네. 응? 따뜻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붙여놓은 거야? 아이고 우리 집에 맥가이버야. 뭐 이 정도쯤은 일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영길 씨에겐 할 일이 태산인데요. 급히 출동해야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온갖 작업자 장비가 다 있어요. 도대체 가정집에 이런 작업 도구들이 왜 필요한가 싶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현 씨도 많이 부식이 됐잖아요. 떨어지고. 영길 씨 부부와 30년 세월을 함께한 집이다 보니 날이면 날마다 손볼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 위에는 세면으로 떼어야 되겠네. 저기 배수관도 저걸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 건가? 괜찮니? 저 위에 회색은 안 해요? 안 해도 돼? 일할 때는 꼭 불러요. 잔소리를 해줘야 더 잘할 수 있다고. 필요할 때는 잔소리가 약이 될 수 있어요. 잔소리라고 여길만도 한데 영길 씨는 아내의 요청을 흘려듣는 법이 없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리 그 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만들어놔. 이게 벽돌도 다 싼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직접 만든 옥상 텃밭부터 바닥이며 난간, 벽면까지 조금 서툴긴 해도 집안 구석구석 영길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생한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영길 씨가 아니죠. 작은 일 하나라도 아내 혼자 일하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바쁠 수밖에 없죠. 원래 당신 혼자 수고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좋지 않냐. 그리고 자기 혼자 수고를 많이 하죠.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난 더 행복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 영길 씨에게 시집와 넉넉지 못한 형편에 평생 맞벌이를 하며 두 아들을 키운 아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영길 씨만의 방법입니다. 음식은 날씨 했으니까 내가 설거지는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쉬세요. 부탁하지 않아도 항상 먼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아내는 오늘도 행복한 여왕님이 됩니다.
함께 고시원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영길 씨.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은퇴 이후 운동도 할 겸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일인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말썽입니다. 다리 아픈데 그만해요. 어? 내가 다 마무리할게. 무릎 상태가 요즘 들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릎이 많이 안 좋고 다리도 보면 막 휘어져가지고요. 걸어가는 것도 보면 안쓰럽고.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다리가 점점 O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있는데요. 이젠 똑바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쪽은 그래도 아직까지 견딜만 하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어 있는데요.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화장실에 뭐를 감든지 할 때 구부러지를 못하니까 머리 감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 그러면 내 걱정될까 봐 그런 것도 참는 것 같고. 그동안 아내 걱정에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영길 씨. 내일은 병원에 좀 가보자고. 어?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 응? 아무래도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설득으로 결국 병원을 찾은 영길 씨. 정확한 무릎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조각으로 보이는 게 반달연골인데 안쪽에는 반달연골이 하나도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 4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 4기는 연골이 75% 이상 손상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릎을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데요. 이게 관절이 안 좋으면 물이 차요. 영길 씨에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 환자분처럼 무릎 관절의 한쪽 면만 닳아 없어진 경우가 전체적으로 닳아 없어진 경우보다 환자분이 느끼는 관절 통증이라든지 심각한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실제로 영길 씨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바깥쪽 관절과 안쪽 관절의 간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안쪽 관절의 연골이 더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O자 모양으로, 바깥쪽 관절의 연골이 더 손상된 경우에는 X자 모양으로 다리 모양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 말기는 주사 치료를 어려워요.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겠고요. 영길 씨의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인공관절 수술뿐인 상태. 영길 씨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아내하면 더 힘들잖아요. 나 둘이 나눠서 같이 해야. 뭐 영영 어디 멀리 간 사람 마냥 그렇게 걱정을 해.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상큼해. 생활 상큼 비타민 개그맨 김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쌍큼 비타민. 네, 그리고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몸속 방패, 면역력, 장 건강에 달렸다. 이건데 진짜 예전에는 소화력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소통에 문제가 없었는데 네. 점점 힘들어져. 그렇죠. 예전에 뭐 돌도 씹어 먹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했었다고 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는 왠지 좀 부담스럽고 유통기한 네. 지나고 먹으면 더부룩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통기한 지난 김을 주더라고요. 쩐내가 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소화 못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확실히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죠. 네, 흔히들 이제 보통 장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뭐 소화하시거나 배변 활동 이런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장에는요, 1억 개가 넘는 이제 신경세포가 존재를 하고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운동 저하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요, 그만큼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노화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집단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들의 결국 공통적인 결과가 뭐냐면요, 우리 대장 속에는요 38조 개의 세균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장 속에 우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생태계의 균형이 결국 깨지게 되면은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공통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한의학에서도 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동의보감을 보면 장청, 뇌청이라고 해서 장이 깨끗해야 정신도 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장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활발하게 효소를 만들어내야지만 간에서 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장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피로회복의 장기인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죠. 그래서 이것을 장부상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대장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회복력과도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장하고 관련된 말들도 많잖아요. 뭐 사촌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프다. 아니면 뭐 되게 막 연인하고 헤어질 때도 창자를 도려내는 슬픔이다. 이런 말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날 기분 따라 장 컨디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긴장하면 아랫배가 사르르 아픈 그럼요. 그거 있었어요. 시험 볼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긴장하면. 그 공부 다 했는데 내가 저 배가 아파서 이 시험을 못 본 거야.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기 싫을 때도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꾀병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통증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가 살살 아프거나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작은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나타내는 세로토닌이나 뭐 도파민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요, 장에서 90% 이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살 배가 아프다라는 거는 뭐 장이 안 좋아지고 또 이러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서는 뇌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장기에서는 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것이 입증되기 전부터 이미 무의식적으로 또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두뇌하고요, 또 장에 위치한 신경계 시스템인 제2의 뇌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곤할 때 단 게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요, 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장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약 9m에 달하는 길이에 5억 개가 넘는 세포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또 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뇌와 척수의 어떤 명령 없이도요, 반사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고유한 신경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은 뇌나 심장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장이야말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연 면역의 아버지 메치니코프는요, 모든 죽음은 또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남겼을 정도로 장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이 장이라는 게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 건강 잘 챙겨 먹어도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괜히 소홀하게 되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바쁜 것도 바쁜 거고요. 제가 정말 뭐 바빠게 쉬어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네네. 요즘 뭐 인스턴트, 맞아요. 패스트푸드 배달하면 바로고 너무 잘 나오잖아요. 잘 나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식습관이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에 소홀해지게 되면서요. 장 건강에 빨간불이 사실은 켜지게 된 거가 정말로 맞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10년간의 대장암 발병률이 210% 정도 증가했고요. 이는 암 사망률 통계가 처음으로 나온 1983년 이래로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을 처음으로 앞선 것이라고 해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요. 우리가 장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장을 왜 제2의 뇌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장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만 하지 않고 특별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어요. 네, 오늘도 특별한 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분도 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다고 합니다. 타고난 말솜씨와 센스로 사랑받는 개그우먼 김현영 씨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참. 안 늙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못생긴 무수리로 출발해서 요즘은 미녀 개그우먼이라고 웃기고 있는 김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재용 아나운서가 안 늙어 이러셨는데 네. 진짜 어쩜 이렇게 동안이세요? 아유, 근데 아니에요. 3년 전까지는 동안이었고요. 네.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갱년기가 와갖고 남들 겪을 거 다 겪고 있어서 절대 동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는 거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아니, 18에 갱년기가 와요? 아니, 오늘 정말. 오늘 조금 동안이라고 그래서 좀 노력을 했어요. 아니, 갱년기면은 뭐 불면증, 네. 뭐 안면홍조, 네.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걸 겪어요? 너무 심하게 겪고요. 정말 제가 30년 전에 데뷔했을 때 그런 리포팅을 제가 했어요. 네. 뭐 어르신들 막 갱년기.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뭐가 확 뜨겁고 막 등에서 막 벽난로가 막 뜨끈뜨끈하게 오는데 그게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열감이 머리서부터 오는데 정말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어떨 땐 창피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어머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럼 아니야 갱년기 이렇게 말고 그리고 제일 심한 거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의지대로. 근데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무너지니까 너무 속상해요. 옛날처럼 막 밝게 활동하고 싶은데 이 불면증이 딱 오는 순간에 그 다음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올 게 다 왔구나. 그래서 아주 고민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갱년기 나이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누가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함부로 했죠. 저는 3월이나 아니면 무술이나 이래갖고 개그맨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커피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고 자연스럽게 반말하시고 그 이미지가 그 추억의 책가방이라든지 항상 교복을 입고 나오고 뭐 이래갖고 다 어른들이 얘기하다 보면 나보다 어려. 근데 나한테 반말하고 있더라고요. 동안이 많은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근데 앞서서 갱년기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갱년기 다 겪잖아요. 이걸 그냥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에스트로겐인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특히 이제 김현웅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갱년기에는 불면증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 힘들고 자다가도 좀 쉽게 깨고 피로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해야지만 더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수면 개선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정말 고민이거든요. 생활 습관으로 뭐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요. 수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안정도 좀 유지를 하고 피로를 덜기 위해서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라든지 족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또 드시는 음식으로 우유를 드시게 되면 따뜻한 우유를 드시게 되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유를 드시면서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캐모마일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주무실 때요. 약간 무거운 이불을 덮으시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라는 대학에서 연구팀이 불면증 진단을 받은 12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6에서 8kg의 이불을 덮은 사람이 1.5kg의 이불을 덮은 그룹보다 불면증 증상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고 해요. 그 이유가 조금 무거운 이불을 덮는 것이요. 꼭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몸속에 이완을 해서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요, 공기만 뜨겁게 하고 되게 얇게 입고 자는데 오늘 뜨거운 이불, 아니, 두꺼운 이불 사러 가야 되겠어요. 이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왜요? 요즘같이 좀 쌀쌀하고 추울 때, 야 이게 천금 일어나지가 않아. 너무 포근해서. 일처지질 않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갱년기 처방도 잠깐 이제 받을 거고, 네. 받았고, 그리고는 장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 장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느껴요? 면역력 어떻게 챙겨요? 면역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지난번 외국에 있을 때. 네. 그때 외국에서 생활했을 때 그때 막 엄청 심하게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캐나다 때. 예. 그때 이제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급작스럽게 하니까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어서 저 지금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현영 씨 또 장난치냐고 해서 아니에요 배가 아파서 하고 제가 쓰러졌는데 그때 딱 보니까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장 뇌출혈이. 그래갖고 병원에서 12시간 동안 막 검진만 하는데 저는 서울 가서 하겠다고 저 모르는 데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서울 가는 동안에 죽는다 하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피가 팍팍팍팍팍팍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수술비가 2만 불이나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보험을 꼭 들자는 되게 어렵구나 외국은 그런 생각을 해갖고 한국에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면역력을 엄청 챙기게 됐죠.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NK 세포 검사했는데 잘 나왔다면서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NK세포 검사를 했더니 2천이 나온 거예요. 이 수치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2천이면 하여간 좋은 거죠.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김혜영 씨의 이제 면역력을 나타내는 수치는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 NK세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체내의 1차 방어작용, 즉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거든요. 이 NK 세포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비정상 세포를 즉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라든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비정상 세포를 바로바로 발견하면은 즉각적으로 탁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NK 세포 수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면역 활동이 좋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NK세포는 그 수치가 세포의 숫자가 높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NK세포의 활성도, 그러니까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된 세포가 많아야지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NK세포 수치가 2,000이 나오셨다는 건 뭐냐면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2,000이라는 뜻이고요. NK세포 활성도는 500이 넘었을 때 기준점으로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000은요, 굉장히 면역력이 높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뜻입니다. 선배님 진짜 좋으시네. 면역도 좋으시면은 장 건강도 뭐 문제 없겠네요. 화장실 자주 가세요? 아니, 장 건강은 정말 신경 쓰는 게 제가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를 굉장히 즐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관리를 해서 장은 아주 튼튼합니다. 그때 캐나다 방송 하다가 막 그랬을 때 증상이 어땠어요? 장에서 막 배가 너무 아프고 막 이래요. 배가 화장실을 갔는데 뭐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식은땀이 온몸에 확 흐르면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119가 아니라 911이거든요. 근데 딱 오더니 제 몸에 있는 거를 다 풀르더라고요. 그리고 옮겨갔죠. 그리고 12시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꿈이 어머님이
제가 막 결혼하는 꿈을 꾸고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런 꿈이 굉장히 안 좋은 꿈이래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었어요. 네. 근데 캐나다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1대안이 복강경, 2대안이 개복, 3대안이 다이. 죽는다고 사인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갖고 사인하면서 제가 마지막 사진 막 찍어놨어요. 이게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아니, 참 살면서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그만이. 아니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네, 그 엄청 후에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이제 외국 갔다 왔으니까 네. 방송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리포터 방송을 3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잠을 뭐 3일 이상은 거의 새다시피 해요. 오징어 배 타러 나가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보건소에 갔더니. 지금부터 뭐 하던 일을 다 중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이래갖고 그 좋아하는 방송 세계를 다 스톱시키고 쉰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면역력이 약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대상포진까지 대상포진이죠. 겪었는데 네. 면역력 검사를 해봤더니 NK 세포가 2,000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으로 걸렸죠. 춤이요? 네. 제가 춤추는 걸 좀 좋아하고 몸칠해서 에어로빅도 하고 이렇게 뭐 댄스 같은 거 어디 가면 안 되는 거라도 막 해갖고 아주 열심히 좀 관리를 해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살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선배님들이 네가 오늘이 제일 멋진 날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가 더 엉망이었다고. 네. 제가 좀 관리를 한 거예요.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죠? 나이트 가는 게 아니고. 아니, 나이트. 아니, 원래 동네에서 에어로빅 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즐겁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죠. 네, 이 운동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운동 강사지만 면역력 키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선배님 그럼 식습관 같은 것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식습관을 원래 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고기를 좋아했는데 요즘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이라든지 이제 거친 나물 같은 거를 이렇게 비벼갖고 먹으니까 장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도 좀 바꿔서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김연영 씨 얘기 잠깐만 들어봐도 네. 면역력 관리, 장 건강 관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렵다는 식습관도 바꾸고 또 뭐 댄스도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생활 속에서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 카메라가 또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늦겨울 추위가 매섭게 느껴지던 어느 날 호숫가를 거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힌트 하나,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힌트 둘,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다. 아하,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늘씬한 뒤태에 언제나 흥이 넘치는 그녀는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녀 개그우먼 김연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탁월한 센스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사랑받는 방송인 김현영. 사실 그녀는 망가짐을 불사하는 개그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방송국에 예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너는 좀 반대로 나가라 그래갖고 그 선두 주자가 심영래 선배님이었는데 무수리 원투 중에 제가 못생긴 무수리로 점 찍고 입술을 이렇게 크게 해서 데뷔를 해갖고 그 다음에 닌자 거북이가 되고 그 다음에 추억의 책가방의 5달자가 되고 제가 91년도에 신인상을 거머쥐었죠. 이제는 코믹한 분장보다 편안한 미소가 더 잘 어울리는 그녀. 이제 첫 번째 힌트는 이해했는데 걸그룹으로 데뷔했다는 건 또 뭔 말이요? 제가 사실 가수로 데뷔했거든요. 미녀 개그우먼이라고 우겨갖고 걸그룹 그 반프 원정대로도 데뷔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걱정 말아요. 모두 잘 될 거야. 안녕하세요. 제대로 펴지 못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방송인으로 꾸준히 활동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걷고 달리며 체력을 다지는 현영씨. 그녀만의 운동법은? 저는요 일자 걷기를 주로 해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걷다 보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있는지 자기 자가 진단도 되고 제가 좀 약간 어우적 걷기 때문에 일자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줄이 안 되는 일직으로 이렇게 걷고 있죠. 독한 분장도 마다하지 않던 열정으로 이제는 몸을 단단히 지키는 그녀. 오, 개운하지? 이 추운데 운동 갔다 온 거야? 아이고, 추워. 너무 추워. 호수공원 갔다 온 거야? 얘도 멕시코 애라 약간 겨울을 싫어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 집 주인인데 제가 반을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 온 제 절친 허수임이에요. 성격이 이렇게 진국인 친구가 없더라고요. 얘는 하여간 재밌는 애예요, 되게. 건강의 동반자.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이모 어때, 이모? 콩이. 건강 풀어봐? 건강 풀어 보기만 하면 뭐해? 몸을 챙겨야지. 봐야 챙기지. 방법을 모르니.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완전 몸치는 아니야. 너 소화 안 되고 힘들어하잖아, 화장실. 춤 때문에 소화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먹으면은 정말 내가 오히려 한 2, 3kg가 빠졌다? 그래? 최고 때보다 장이 좋아진 것 같아. 너 맨날 변비 있어서 힘들어하잖아. 다 먹은 다음에 배꼽 위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봐. 이거 가슴과 배꼽 위로 해갖고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약손해주던 그 방법이네. 그 방법이야.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 돌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10회 돌리고. 이렇게 하면 어디에 도움이 되죠? 장에 좋죠. 장이 튼튼해야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배설이 잘 돼야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는 장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또 옛날에 장이 안 좋아하고. 언제나 유쾌한 김현영.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된 그녀. 어느 날 화장실에 갔는데 배가 아파서 갑자기 뭐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으면서 그대로 쓰러졌었거든요. 온몸에 땀이 막 비 쏟아듯이 쏟아지는데 장 뇌출혈이 생겨서 그 보여주니까 피가 막 팍팍팍팍 옆으로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온 그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건강위기. 하지만 그 후로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예전보다 더 튼튼해진 현영 씨인데요. 또 운동했으니까 또 배가 고프네. 이제 운동하면 먹어야지 또. 자, 갑시다. 자, 가자. 아우, 추워. 하늘아, 오늘 같은 날 이 음식 딱이야. 엄청 맛있어. 뭔데 또 이렇게 맛있다고. 이제 주문 다 드리겠습니다. 예. 둘이 먹을 수 있는 게요. 하고 양지쌀국수 하나 먹을까? 네, 그렇게 주세요. 예. 야, 날씨가 금방 봄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막 마지막으로 엄청 추워지네. 꽃샘추인가. 너무 춥다. 추위도 잊고 건강 고민도 잊게 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신선한 채소가 풍부한 월남 쌈인데요. 음식이 나오자마자 능숙하게 쌈을 마는 현영 씨. 성격만큼이나 손놀림도 야무지네요.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완전 맛있어. 월남쌈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싸서 먹어서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월남쌈을 정말 좋아해요. 월남쌈 마니아 현영 씨의 잘 싸고 잘 먹는 법. 각종 재료를 듬뿍 올려서 한 입에 넣으면 끝!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현영 씨의 최애 음식. 맞네요. 평소에는 5시 이후에는 식사를 안 해요.
그래야지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지. 제가 152에 47kg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조금 휑하긴 한데 지금이 몸은 훨씬 가볍고 좋더라고요. 건강도 챙기고 친구와의 우정도 챙기는 김현영의 힐링 타임. 맛있게 먹었지? 너무 맛있었어. 야,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좋은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러자고요. 노력하자고요. 그래. 저한테 건강이란 생명이죠. 목숨하고 똑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생명이다. 생명. 강아지 때문에 운동도 하게 되고 또 친한 동생이라고 그랬죠. 같이 네. 저렇게 웃으면서 같이 그쵸. 운동하고 먹고 하하하하 하니까 이 면역력이 안 좋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저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확실히 면역력, 장 건강하고 면역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장 건강이 안 좋아지는 원인이 뭘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먹는 거랑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방이나 육류가 많고요. 식이섬유가 적은 식사를 하면요. 장내 부패를 결국은 일으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1인 연간 육류 소비량이요. 1970년대는 5.2kg에 불과했는데 2kg에서 80년대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는요. 약 5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구워 먹는 조리 방식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많이 생성되게 되고요. 우리가 특히나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장 길이가 길어서 부패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한 육류 섭취가 어떻게 보면 장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육류를 섭취하시게 되면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육류를 섭취하시게 되면은요, 이 장내 유해균, 즉 지방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장내 안에 한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장에서 신경물질을 전달시켜줘가지고 뇌를 통해서 조금 더 기름진 음식, 좀 더 지방이 많은 거 이런 걸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 건강을 점점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장내에 미생물이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 좋은 비피더스균들은 결국 줄어들게 되고요. 담즙의 흐름을 빠르게 생성해서 유래아제 같은 활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유익한 영양소는 감소하게 되고요. 발암물질이나 암모니아 같은 것들을 증가시키게 돼서 결국은 신체 기능에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요즘 잘 챙겨 먹는 게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챙겨 먹으면서도 야,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 건강을 위해서 뭘 좀 챙겨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유산균을 많이 챙겨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균은요, 장에 들어가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균은요, 억제하고요. 유익균은 더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장이 편안해지고요. 변비도 줄어들고 설사도 줄어드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하게 되죠. 또한 면역세포에 대한 면역세포도 발달시키고요. 면역 기능도 더 증가시키는 조절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유산균들을 쫙 지켜보다 보면요. 우리가 상당 부분이 유산균이고요. 또 기능성 내용을 잘 지켜보면요. 유산균 증식이라고 다 고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유산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미생물학자인 손앤버그가요, 유산균을 나그네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2주 정도 머물렀다가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하는 야구를 할 때 좋은 역할을 하고 빠지는 구원투수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와 또 장수마을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도시 거주자들의 장내균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비만 억제나 대장질환 등에 도움이 되는 장내 미생물, 즉 유산균이 3배 내지는 5배까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산균이 우리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산균 중요하다는 얘기는 워낙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산균 뭐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그걸 잘 판단이 안 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산균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네. Q&A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유산균 Q&A 첫 번째 먼저 보시면요. 유산균 발효식품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보통 발효식품으로 충분하다 하는 거는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이런 네. 거 먹고, 김치 같은 데서도 충분히 발효식품이 나와서 굳이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먹어야 되나요? 네. 사실은 이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발효식품에 유산균이 풍부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사실 김치도 1g당 유산균은 1억 마리 정도의 균을 생성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장환경을 활발하게 조성하려면 식이섬유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인의 한국 채소 섭취량이요. WHO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산균의 보조적인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이섬유가 부족한 환경이요. 장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생쥐한테요.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물을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식이섬유를 먹이로 사용하는 미생물은 줄어들고요. 점막 병원균이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내 세균들이 결국은 점막을 먹이로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점막이 얇아지겠죠. 그러면 그 점막 사이로 구멍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장 점막이 약해지게 되고 그런 장 점막 사이로 세균이나 독소가 움직이게 되면서 혈액으로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결국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발효식품으로 충분하지 않다. 따로 섭취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산균 쇠가 닿으면 죽는다. 이거는 저 들어봤어요, 저. 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요거트나 이런 거 먹을 때도 쇠 스푼 말고 나무. 네, 나무 아니면 저 플라스틱 스푼으로 먹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콜라를 마시면 이가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머금고 있고 뭐 담궈놨을 때의 이야기지 우리가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도 쇠 스푼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담가놓지 않고 바로 떠서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 숟가락이 유산균을 죽일 만큼의 그러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빠르게 드시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유산균 Q&A 보시면 장내 세균을 왜 길러야 하나?입니다. 아니, 세균이 나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세균을 어떻게 길러요? 길러야 되나요? 일단 장내에는요, 약 38종의 미생물하고 수백 종의 유산균이, 균 자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균을 구분해 보면 중간균, 또 유해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간균 같은 경우는 박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해균 세력이 커지게 되면 유해균에 붙고요. 유해균 세력이 커지게 되면 그 유해균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해균 세력 자체가 커지게 됐을 경우 중간균이 영향을 주어서 장내 환경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 안에 유해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85대 15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내에 세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유익균을 증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유익균을 길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유산균입니다. 네, 유익균과 유산균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섭생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특급 처방을 받아보겠습니다. 특급 처방 첫 번째, 뭘 먹어야 할까요? 네,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면역력 밥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징어와 청경채 볶음입니다. 네. 오늘은 저도 옆에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제작진이 제가 요리를 너무 안 해서 좀 배워보라고 여기 앉힌 것 같아요. 자, 근데 오징어와 청경채가 뭐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장 건강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청경채를 보면은요, 청경채 보통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한국배추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 부분만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줄기 부분과 잎사귀 부분까지 다 초록색을 띠고 있는 뭐 중국 배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또 베타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그리고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인 글루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벽과 또 그리고 장의 내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오징어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네. 이걸 그래요. 뭔가 맥주에 먹어서 문제인데 오징어는 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오징어도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식재료예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성질이 조금 평이하고요. 기운을 보충해주고 혈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심장이라든지 간, 신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재료죠. 또 오징어의 딱딱한 어떤 석회질 형태는요. 오적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약재로서 지혈 치료제로도 쓰였고요. 또 먹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혈을 푸는데 훌륭한 약재로 쓰였습니다. 네. 또 옛말에요. 오징어를 꾸준히 먹으면 자식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성 질환에 상당히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이든지 본초 과목에 보면 음기를 보여주고 혈액을 보충시켜주기 때문에 빈혈이나 월경불순 또 하혈을 치료해서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청경채랑 그리고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오징어. 오늘 네. 식재료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필요한 재료는 오징어랑 청경채 2가지이고요.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가 들어가고 또 오늘 향을 내기 위해서 다진 마늘을 넣었습니다. 재료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러면 우선 식용유를 좀 부어주시고요. 팬에. 양은 그냥 이 정도? 네, 뭐 한 많지는 큰술 않은 것 내지는 같아요. 네, 한 큰술 반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먼저 달궈지기 전에 넣을 거예요. 네. 다진 마늘을 넣어서 좀 잘 섞은 후에 여기에 이제 기름에 마늘의 향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뭐 생강이나 뭐 대파 등을 넣으셔도 풍미를 충분히 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네. 재료가 있으시다면 대파나 생강을 넣으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지글지글 끓기 시작하면은 기름에 마늘 향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그 향신 기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기름을 이거 불 조절 잘해야 되는 게 저는 늘 이러면 새까맣게 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금방 타더라고요. 네. 이렇게 색이 변하기 전에 지금 테두리부터 타거든요. 이때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아, 바로 오징어를 넣어주는 네. 저 오징어를 마지막에 넣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네. 오징어를 오늘은 청경채가 금세 숨이 죽는 재료이기 때문에 네. 청경채를 마지막에 넣을 거고요. 향 벌써 좋다. 네, 이미 이때부터 맛있죠. 배고파.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색이 좀 변하기 시작을 네. 하면 또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질겨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테두리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을 했죠. 또 마늘 풍미도 많이 올라오고 또 오징어 자체에 좀 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다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을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을 거고 워낙 또 감칠맛이 풍부한 재료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넣는다기보다는 오늘은 간장이랑 들기름만으로 간을 할 텐데 그 풍미를 주기 위해서 뭐 달달한 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를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굴소스 같은 걸 조금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간장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테두리부터 넣으시면 간장이 살짝 누르면서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네. 제가 저렇게 볶아서 포장만 찍어 먹거든요. 맞아요. 청경채. 네. 청경채는 너무 작게 자르시면 숨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가사가. 청경채 넣어주시고 중국 음식 같지 않아요? 오징어랑 있으니까 청경채랑. 굴소스 넣어야 될 것 같고. 1, 2분 정도밖에 안 지났죠. 만들기 시작한 지. 네네. 금세 만드실 수가 있고 청경채를 여기서 숨이 다 죽을 때까지 익히시면 그릇에 담았을 때 너무 크기가 작아지고 식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아삭아삭 살아있는 형태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들기름으로 풍미를 주는 거예요. 아, 들기름을 너무 달구기보다는 향 좋아. 또 이제 생으로 드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향이 진짜 좋네요. 덮밥으로 해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밥에 얹어 덮밥 드셔도 먹어도 좋고요. 이렇게 바로 덜으면 진짜 저희 이거 시작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금방 만들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정말 간편 요리네요. 이렇게. 간단 요리 좋아하지. 사실 오래 걸리면 아무리 뭐 건강이 좋다 해도 잘 안 만들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그리고 간을 그렇게 강하게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간장 살짝에다가 들기름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야. 네.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옆에 있는 게 좋긴 좋은데 두 배는 더 괴로워지네요. 향을 너무 바로 맡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맛있는 맛있겠다. 안 마실 수가 없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면역력 밥상, 오징어 면역 밥상. 청경채 볶음. 오늘은 김연영 씨. 네. 제가 전달을 드셔볼 바로 수 한번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만든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빠른 배달이 있어요? 행하니까 가능한 제가요 배달까지. 진짜 오징어하고 정경채 진짜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와, 저 진짜 오늘 웬복이에요 이 아침에. 아니 뭐 그냥 맛 얘기 안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에. 너무 맛있는데 그죠? 쫀득하고. 이건 뭐 아니 이거 진짜 엄청 간단한 요리인데 집에서 그냥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예. 와, 정말 맛있겠네요. 네, 김정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운동으로 한번 드세요. 계속 드셔도 되고요. 네. 운동해봐야죠. 그럼 또 운동하면 행복한 아침에 공식 운동쌤, 행운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다 함께 행운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주세요, 행운쌤! 책임져! 장 건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쌤의 행운쌤입니다. 자, 우리 장. 인체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 두드려라. 그러면 장 건강이 열릴 것이다. 입니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맛있게 드셨으면 이제 운동하셔야죠. 네, 이제 운동해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TV 보시면서 장 건강 가볍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을 지키는 운동. 자, 먼저 다리를 2배 정도 벌려주시면 돼요. 2배. 2배. 이름은 장 두드려 운동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은 무릎 천천히 반동 이용해서 무릎 너무 굽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살살 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손은 손바닥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이 제일 최대의 면적 넓은 쪽을 배를 아래로 툭 쳐주시면 됩니다. 툭 쳐주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 전체로 툭 내렸다가 쳤다가 내렸다가 쳤다가 내렸다가 쳤다가 이게 계속 해주시다 보면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고요. 이제 복부를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자, 좋습니다. 세상에.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이 눈높이가 이게 맞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장 건강 지키는 운동. 네. 푹 쉬지 말고 배쳐 동작입니다. 자, 두 번째 동작, 네. 우리 편에 할 수 있는 레글콜 동작이에요. 네. 무릎을 뒤로 살짝 가볍게 접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손동작만 따라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먹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먹 쥐시고요. 이 앞쪽, 주먹 앞쪽으로 이용해서 가볍게 배를 툭툭툭툭 두드려줄 거예요. 이거 킹콩인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다리까지 함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계속 두드려 주시다 보면요. 장의 이 활성화를 시켜서 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뭐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완벽해요. 아이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신나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보시고요. 자, 어깨 넓이 2배, 음악 주세요. 자, 우아하게 마사지 하듯이 장건강 지키면서 장량함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야, 주먹 찍어! 역시! 잘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하신 분들도 고생 너무 많이 많으셨고요. 행운쌤의 원팀 장건강 그냥 가볍게 두드리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쌤이었고 들어가는 행운쌤 같이 들어가? 눈높이가 맞아. 어깨 정도가 가능해. 아니 장건강 지금도 우리가 운동을 해봤습니다만 확실히 좀 움직여줘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살짝 두드려주고 네. 마사지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해줘야 이게 소통도 원활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전재 선생님 또 처방 부탁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장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먼저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거 드셔보실까요? 네. 우린 먹고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도 먹여주고 정말 훌륭한 방송인데요. 이거는 그냥 봐도 이거 요거트 같은데, 그쵸?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런 평범한 요것도 줄 거면은 처방이란 말을 좀 넣지 마세요. 근데 이거 달달한데요? 실망하시는 거는 금물이고요. 맛있다. 지금 드신 떠먹는 요구르트에 제가
특급 비법을 섞었거든요. 뭐가 있어요?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거는 유산균의 일종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네. 유산균이 많은데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딱 고르셨네요. 네, 바로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더한 이유가 있는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유산균 중에서도요, 4세대 유산균입니다. 맞아요. 유산균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네. 알고 계시죠? 포스트바이오텍스, 프리바이오텍스, 몬텍스가 이렇게 많아요. 제일 높은 텍스가 포스트죠.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을 보통 구입하러 가시면요. 사실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요거를 보시면요. 이게 1세대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유산균 그 자체로요. 장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이죠. 그래서 이 유익균을 바로 직접 장에다가 넣어주면서 장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2세대 유산균인데요. 이거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거든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이 유산균이 유산균의 먹이를 먹게 되면요. 굉장히 증폭해서 유산균의 개수가 확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진 게 바로 3세대. 균과 먹이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이 나왔고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방금 좀 전에 맛보셨던 4세대 유산균이 나왔죠. 근데 이 4세대 유산균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제 좀 전에 맛보셨던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바로 사균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얹은 건데 이 사균체가 바로 유산균의 배양 건조물입니다. 배양 건조물. 유익균도 있고 거기 먹이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사균체가 또 들어갔군요. 네, 유산균이 유산균 먹이를 먹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사균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4세대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우리가 결국은 장 점막을 지키려고 유산균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이제 결국 장 점막을 지키기 위한 이 사균체까지 결국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게 이 4세대 유산균입니다. 사균체가 그러니까 장 점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면 되겠네요. 이 유산균 사균체를 직접 넣어주면 좋은 것이요. 유산균을 먹었을 경우 위산이라든지 담즙에 의해서 80%가 장까지 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직접 섭취하시게 되면 소화라든지 또 흡수 단계를 건너뛰어서요. 장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쉽게 챙길 수 있는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기 때문에 유산균의 역할도 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다 자세히 4세대 유산균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효능입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 증진. 요즘 같은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산균 하면 역시나 면역력이죠.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배우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은요, 85대 15의 비율을 지키는 게 가장 면역력에 좋습니다. 유익균과 유익균 자체와 먹이, 그리고 그 사균체까지 추가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요, 면역력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효능 보시면 비만 방지? 비만이 방지돼요? 이걸로? 비만 방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요, 살을 빼는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우리 음식물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화가 되게 되는데,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게 되면은 포도당이 그대로 혈액 내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중성지방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비만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또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뱃살도 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앞서 김정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인슐린 자체를 췌장에서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뇨,
치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줘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뱃살하고 당뇨 관련해서인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인슐린 자체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인슐린 분비가 저하하게 되면 과도한 음식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방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뭐 비만은 물론이고요. 당뇨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효능은 암을 예방해준다. 장 점막세포는 정상적으로 죽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렙틴 호르몬이 이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때 그렇게 되면 독소가 쌓일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혹시 포스트바이오틱스 고를 때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코팅된 거를 추천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산균을 드시면요. 내려갈 때까지 위산이나 담즙에 의해서요 80% 이상 파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중으로 코팅된 것을 드시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사중. 네. 또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요. 유산균과 함께 프리바이오틱스가 3,000mg 이상 함유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과다 섭취하시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 4g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장 건강, 그래서 면역력까지 튼튼하게 지키는 비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왕에 나와주신 김에 장 건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비법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유산균은 사실은 이제 드신 다음에 바로 식사를 하시거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걸 드시면요. 사실은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는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유산균 드실 때 보면 유산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샐러드 같은 데 넣어서 드시잖아요. 그럴 때 채소 선택을 좀 하시게 되는데요. 체질적으로 조금 찬 것을 좀 즐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 야채 같은 것을 조금 제한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뿌리 야채 같은 경우는 땅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질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었을 때 오히려 장 자체가 좀 차가워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시거나 또 우리 샤브샤브 하는 것처럼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드신다기보다는요. 규칙적으로 식이섬유가 많은 샐러드나 또는 배우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힌 채소들을 함께 드시는데 그때 꼭꼭 씹어서 식이섬유가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드시면 훨씬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복이면 근데 앞뒤로 1시간입니까? 앞뒤로 1시간.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하나를 하나 먹고. 네,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도 네. 그게 낫구나. 이게 유산균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 안 돼요. 아우, 안 되죠. 인스턴트 식품도 안 되고요. 자, 퀴즈 있습니다. 네, 오늘 퀴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균에 사균체까지 더해져 면역력을 더 빠르게 증가시키며 비만 방지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생녹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저 유산균 이렇게 먹는 방법도 제가 알았고 건강 관리 더 잘해갖고 아주 자주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아, 그래요? 그죠? 문제 없었죠? 네. 생활환경 보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중에서 뭐 고쳐야 될 거 있었습니까? 아까 이렇게 보면서.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을까요? 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이렇게 야채 같은 경우를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게 좋은데요. 야채가 보니까 잎채소를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야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뿌리 자체를 조금 드시는 것도 장 건강 챙기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뿌리 채소면은 뭐 연근 이런 건가요? 예, 우엉이라든지 우엉. 연근, 당근, 또 더덕 같은 거 있으시죠? 더덕. 더덕도 좋고. 제가 보니까 아까 너무 격하게 하시길래 좀 강도를 조절하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좀 조절하신 것도 좋지 않나. 뿌리 채소도 우리 장 튼튼에 좋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요맘때쯤이면 좀 포근해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더 네. 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역시나 날이 춥고 네. 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든든한 옷차림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